박수. 우와, 아이고,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니, 와, 야, 아니 이렇게나 많이 오실 거라고는 제가 생각을 못했네요. 네, 와, 진짜 엄청 많이 오셨어요. 자, 네. 이 공간이 참 좋은 공간이네요. 예, 마산에서 여러분들 뵐 수 있어가지고요. 예,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이렇게나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못해가지고 오붓하게 그냥 도선도선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열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요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웃으면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야기는 조금 무거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부마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이 부마 민주화 운동은요, 굉장히 중요한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과서를 쓰고 있는 저로서도 부마 민주화 운동 교과서에 꼭 반드시 기술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부마 민주화 운동을 전 국민들이 더 많이 알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교과서 분량 늘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확실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교과서 분량 늘리면 이거는 4천만 국민들이 강제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가장 핵심입니다. 그걸 제일 잘 알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제주 4.3 사건 그 단체분들. 예, 저도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일을 많이 했는데 정말 그분들은 핵심을 알고 계세요. 핵심을. 네, 저도 이제 이 그 부마 민주화 운동 이야기를 하면서 좀 분량 같은 것들은 조금 근데 이게 분량을 늘리려면 조건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교육 과정에 찍혀서 내려와야 돼요. 예, 왜냐면 저도 이제 교과서 쓰면서 그냥 제 마음대로 쓰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교육 과정에 라인 한 줄 정도는 들어와 줘야 저희가 좀 그 자율성을 가지고 조금 더 분량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업들이 또 병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건 간에 부마 민주화 운동은 이 교과서에 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익스프레스 카드를 받으실 분을 제가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마 민주화 운동은요 시험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혹시 전 국민이 보는 정말 매년 60만이 보는 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한번 예약을 한번 받아볼게요.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좀 어렵다 근데 만만한 문제는 아니야. 풀어보겠습니다. 자, 아니 근데 이게 초등학생들이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저기 우리 여학생, 우리 악력 낀 여학생 보라색 친구 잠깐 나와봐요. 이 문제는 이렇게 초등학생 풀 문제는 아닌데. 자 좋아요. 자 이리 오세요. 아이고 이뻐라. 몇 학년이에요? 4학년이요. 4학년. 어디 살아요? 진해요. 진해. 오케이 좋아. 자 그러면 부산 마산. 자 제가 문제를 한번 이제 열어볼 테니까 뒤를 돌아봐. 저쪽을 봐야 돼요. 저쪽을. 문제를 열어볼게. 여러분들께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문제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매년 60만 명이 보는 시험이에요. 굉장히 여기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문제가 나오면 이거는 그냥 역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이게 기출로 남기 때문에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 문제를 꼭 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또 꼭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이게 교과서예요. 교과서에 어떤 분량으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그 파장은 어마어마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거 근데 너는 4학년은 원래 5학년부터 한국사를 배우기 때문에 이 친구는 아직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대신 중요한 게 있어. 주관식이 없어. 객관식이야. 그냥 찍으면 돼. 찍으면 돼. 자, 5개니까 그냥 찍어도 20% 확률이니까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던져. 알았지? 자, 간다. 문제 간다.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자, 요 근래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문제 재밌어요. 갈게요. 자, 가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문화원에서는 부산과 마산 지역의 시민과 학생들이 일으킨 이것의 의미를 조명하는 답사를 준비하였습니다. YH 무역 사건, 야당 총재의 국회의원직 제명 등 일련의 사건으로 당시 정부에 대한 민심 위반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일어난 이것의 유적지를 둘러보면서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답사 일정 보면 1일차에 부산대 11.6 기념관, 국제시장, 부산 양서 협동조합터고요. 2일차 여기 경남대 교대 기념석, 서항공원, 창동 사거리.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름이 뭐라 그랬지? 서연이요. 서연이는 이게 지금 무슨 운동인지 혹시 알 것 같아요? 민주화 운동. 근데 혹시 어떤 민주화 운동인지 혹시 알 것 같아요? 3.15 민주화 운동. 자, 일단 한번 그럼 잘 찍어봐. 자, 가볼게. 자, 보기 나간다.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쪽에서 찍으면 돼. 알았지? 자, 간다. 자, 1번 유신체제 붕괴의 배경이 되었다. 2번 시민군을 조직하여 계엄군에 대항하였다. 3번 시위 도중 김주열이 최루탄을 맞고 사망하였다. 4번 직선제 개헌을 약속한 6.29 선언을 이끌어냈다. 5번 대통령이 하야하여 미국으로 망명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자, 1, 2, 3, 4, 5 5개 중에서 찍으면 돼. 알았지? 자,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 정답! 오! 이야! 너무 잘했어요. 오! 박수 다 해주세요. 와!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이거를, 대박. 4학년이 유신체제를 아나? 신기하네. 네. 여러분 보세요.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게 부마 민주화 운동 유적지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죠?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는 얘기 뭐냐면 그해 60만 명이 다 이걸 본다는 이야기예요. 기억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런 어떤 대회나 행사 같은 것도 중요한데 가장 핵심은 교과서의 분량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얘기를 안 해도 광고를 하지 않아도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이 부마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래요. 저와 함께 같이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그냥 저를 따라오시면 그냥 재미있게 공부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부마 민주화 운동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이 부마 민주화 운동의 어떤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1979년에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신문 헤드라인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서거라고 나오죠. 제가 태어나가지고 처음으로 기억하는 역사적 사건, 그러니까 제 일상에서 처음으로 기억하는 역사적 사건은 1979년 10월 27일이었어요. 그때 제가 이걸 왜 기억했냐면 우리 아빠 엄마가, 저는 그때 아주 꼬맹이였어요. 우리 아빠 엄마가 그날 아침에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워하는 표정을 짓고 계시는, 지금 어린 아이로서 제가 불안함을 느꼈어요. 우리 아빠 엄마가 오늘 이상한 거야. 그냥 아빠는 그냥 TV 속에 들어가려고 그래. 그러면서 막 한숨을 쉬시면서 아빠 엄마가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엄마가 아빠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라고 막 전쟁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그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아마 그랬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뭔진 몰라요. 뭔진 모르는데 막 그 TV에서 막 무서운 얘기들, 막 슬픈 얘기들, 막 아나운서가 막 그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제 첫 번째 기억이에요.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는 첫 번째 기억.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바로 11.6 사태. 예, 대통령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사건 이었더라고요. 보니까요. 자, 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총을 쏜 사람이 누굽니까? 김재규였습니다. 예, 바로 이 인물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이 김재규가 법정에서 항소를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김재규가 이야기한 이 내용을 좀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부마 민주화 운동이 어떤 운동인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예, 스스로 이 김재규가 내가 왜 박정희 대통령에게 총을 쏘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 바로 이 부마 민주화 운동 이야기가 나와요. 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민, 특히 학생들의 유신 체제에 대한 저항은 더욱 거세졌고 급기야 부산 마산 사태, 이때 이제 부산 마산 사태로 봅니다. 부산 마산 사태로까지 발전했던 것입니다. 본인이 확인한 바로는 불순 세력이나 정치 세력의 배후 조종이나 사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일반 시민에 의한 민중 봉기로서 시민이 데모대원에게 음료수와 맥주를 날라다 주고 피신처를 제공하여 주는 등 데모하는 사람과 시민이 완전히 의기투합하여 한 덩어리가 되어 있었고 수십 대의 경찰차와 수십 개소의 파출소를 파괴하였을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본인이 당시 갖고 있던 정보에 의하면 서울을 비롯한 전국 5대 도시로 확산되어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 김재규가 1979년도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 부산 마산에서 학생들과 시민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저항하고 있다. 또 잘 보시면 알겠지만 시민들이 그래서 그 시위하는 시위대들에게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면서 계속해서 싸움을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요 문장이 있잖아요. 이 문장을 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냐면 이 모습이 있고 몇 개월 뒤, 지금 부산과 마산이 지금 보여지는 모습이죠. 몇 개월 뒤 정확히 이 똑같은 모습이 광주에서도 나타납니다. 소름 돋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미 김재규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산 마산에서 시작된 이 시위가 이제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다라고 지금 김재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79년도 그리고 이어진 80년도 이어졌던 그 시민들의 저항, 그 저항들의 첫 번째 페이지에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부산과 마산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김재규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산 마산의 시민과 시위대 학생들이 지금 체제에 대한 저항, 민주주의 회복에 대해서 가장 지금 앞에 나서고 있었고 이것이 지금 이후에 엄청난 모습으로 좀 확산되려고 자기는 확인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김재규는 왜 박정희 대통령에게 총을 쐈을까? 자,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알겠지만 맨 위에 여기 다 답이 있어요. 지금 학생들의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이래요. 유신체제. 그러니까 학생들이 박정희의 어떤 그 유신체제에 격렬히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유신체제가 뭔데? 왜 70년대 학생들은 저 유신체제에 대해서 저렇게 격렬히 저항을 하고 있는 걸까?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왜 부산과 마산에서 가장 먼저 그 저항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모습이 왜 광주로 이어지게 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유신체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970년대 정치체제입니다. 자, 이게 지금 1972년도 유신 지금 선포한 거예요. 봤더니 지금 헌법기능이 지금 비상국무회의에서 지금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박 대통령이 지금 특별선언을 지금 발표한 거예요. 전국에 지금 비상계엄을 지금 선포하고 지금 이 유신을 지금 반포하고 있는데, 유신은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유신은 뭐냐면
대통령에게 어마어마한 권력을 지금 마구마구 밀어주는 체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교수님 아까 헌법 교수님 계시지만 저는 그 역사학자로 얘기할 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력은요, 저는 조선시대 왕들보다도 더 많이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왕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었다. 자, 어떤 권력들이 있으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실질적으로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국회의원 누가 뽑아요? 여러분이 뽑잖아요. 그죠? 그런데 국회의원 3분의 1을 누가 뽑는다고요? 대통령이 이건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삼권 분립이 깨지는 거죠. 아니, 대통령이 3분의 1을 실질적으로 뽑으면 나머지 3분의 2 여당과 야당이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여당이 반응 이상 넘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3분의 2 이상은 늘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선택 누가 하는 거예요? 원래는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런 선택을. 그건 국민이 하는 거예요. 국민이 3분의 2를 몰아주건 3분의 1만 주건 그건 국민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실질적으로 누가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삼권 분립이 깨지는 거예요. 유신체제는 이런 거예요. 게다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당연히 저항하겠죠. 말이 되냐? 아니 누구 맘대로 국회의원을 당신이 뽑냐? 국회의원 우리가 뽑는 건데 민주공화국은 우리의 주인인데 저항을 하겠죠. 그럼 저항을 하면 이걸 찍어 누를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가 뭐냐면 유신하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 문제 꼭 나와요. 이 단어 기억하세요. 긴급조치권. 긴급조치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긴급조치권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대박이에요. 긴급조치권이 딱 발동되잖아요. 그러면 헌법을 정지시켜버려요. 잠시만, 제가 지금 말을 잘못했나요? 헌법을 정지시킬 수 있는 법이 있나요? 그게 말이 됩니까? 헌법은 가장 최상의 법이에요. 근데 그걸 정지시키는 이게 제가 말을 잘못한 건가요? 근데 가능토록 만든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권력을 장악한 대통령은요, 임기가 6년이에요. 그런데 그 6년 임기가 의미가 없어요. 왜? 보시면 알겠지만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이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기 때문입니다. 결국 형식상 임기는 6년이고요. 그냥 죽을 때까지 6년 딱 지나면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야 박정희 그럼 또 6년 다시 모여가지고 또 6년 야 박정희 또 6년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은 누가 뽑습니까? 국민이 뽑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해버린 거예요. 이게 유신체제예요. 이게 유신체제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 2025년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이 시민들에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시스템. 이게 72년 계엄령 선포하면서 유신체제를 선포하면서부터 나타난 상황이 된 겁니다. 모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 이 유신체제를 딱 선포하면서 70년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기본적 시민들의 자유, 인권을 유린하는 모습들이 전방위적으로 나타납니다. 안 그러겠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체제를 지금 운영하는데 당연히 저항할 거 아니에요. 저항의 싹을 아예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잘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이게 말조심을 해야 돼요. 말조심을 해야 돼요. 자, 실제 사례예요. 이렇게 누가 얘기했어. 자기야, 대통령이 내가 잘 아는 친구 언니와 아는 사이래. 뭐 얘기할 수 있겠지.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이게 딱 걸렸어. 이거는 유언비어 유포야. 유언비어 유포야.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징역 1년이에요. 예. 요 실제 사례예요. 실제 사례. 이렇게 해서 징역 1년 지금 받은 거예요. 그다음 이게 지금 유신체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자, 또 다음 사례 한번 볼게요. 박정희.
저놈 무식한 놈이다. 한밤중에 총대가리를 들고 들어가 정권을 뺏은 놈이야.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지금요. 유신체제 열받은 거야. 그래서 이게 한번 술 좀 먹고, 이게 술 먹고 이게 지금 한 얘기예요. 술집에서 아이씨 저 박정희 저놈 저 무식한 놈 약간 총대가리 들고 한 거예요. 사실 왜곡입니다. 이분 술집에서 끌려가십니다. 징역 2년입니다. 네, 징역 2년입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자, 유신헌법은 이거 독재 정치를 위해 만들어진 거고 김일성이 정치를 더 잘한대. 이거 근데 이건 좀 김일성이 나왔어요. 이러면 이분은 이제 간첩이 되시는 거예요. 예, 의견 뭐 의심이 여지없이 이분은 그냥 간첩이 되시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사실 왜곡. 이분은 김일성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셉니다. 네, 징역 10년입니다. 예. 이게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인생이 날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유신 체제가 공포 분위기인지 느낌으로 지금 가지셔야 돼요. 자, 이렇게 말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몸 조심해야 돼요. 몸 조심. 자, 어떤 몸 조심이냐? 자, 이겁니다. 지금 이 당시 70년대는요 여성분들의 그 스커트, 미니 스커트 있잖아요. 미니 스커트 입는 기준이 있어요. 절대로 무릎에서 20cm 위로 올라오면 안 돼요. 짧은 미니 스커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거리에서 미니 스커트를 입은 여성들이 보이면요 경찰들이 직접 친절하게 20cm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재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야 지금 치마 속에 자를 집어넣는 거야? 여러분 지금 경찰이 죄송합니다.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쓱. 이게 지금은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네, 앞을 확인했더니 괜찮네요. 뒤를 돌아주시죠. 하고도 이렇게. 이거는 지금 완벽히 시민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옷 입는 것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입을 수 없는 세상. 이게 70년대 유신 체제예요. 내가 주저분해 보이건 주저분해 보이지 않건 그건 내 맘이지. 이렇게 그냥 잘라냈단 말이에요. 이 분위기가 언제까지 왔냐면 90년대까지 오죠. 어디까지 오냐면 학교까지 이 분위기가 와요. 그래서 학교에 지금은 아마 머리 단속 안 하죠. 근데 제가 학교에 교직에 있을 때만 해도 정문에 우리 그때 이제 바리깡이라고 하죠. 바리깡을 들고 우리 학생부장 선생님이 늘 들고 계셨어요. 그래서 머리가 길어. 그럼 너 이 새끼 일로 와 하고 쭉 한번 밀어주세요. 아니 그럼 잘 밀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그냥 인정해서 밀어버리니까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그건 다 그냥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마 여기 있는 부모님들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유신 체제가 지금 딱 부모님들 세대까지 학창 시절까지 밀고 내려왔던 거예요. 완벽히 지금 자유를 지금 차단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70년대 분위기. 아니 내가 머리를 기르겠다는데 정부가 왜 그것까지 나서서 얘기를 하냐고. 내가 짧은 치마를 입겠다는데 왜 그거를 정부가 나서가지고 나를 간섭하냐고. 그죠? 그게 70년대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중앙에서 모든 시민들의 그 행동을 통제하겠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저항의 어떤 그 싹들이 올라오기 쉽지가 않잖아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너무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노래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바로 탄핵입니다. 제가 볼 땐 그냥 바로 탄핵감이에요. 지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70년에 지금 벌어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전방위적 시민들의 자유가 유린되고 있는 유신 체제. 왜냐하면 비정상적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시민들의 저항의 싹을 사전에 잘라놔야지만 유지할 수가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인위적인 방법으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참 아쉬운 게 이 70년대
이 정치적 비극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게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 1979년으로 옵니다. 자, 여기에 지금 한 누군가의 사원증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YH 무역 주식회사. 네, 여러분들 시험에 잘 나오는 게 79년도예요. 79년도. 그 79년도 시험의 줄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잘 들어주세요. YH 무역 사태, 김영삼 제명, 부마 민주화 운동, 12.6 사태, 12.12 사태, 5.18. 요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요게 늘 시험에 나와요. 여러분들 제가 좀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제 다음 주에 수능 보잖아요. 그죠? 제가 수능 문제 하나를 좀 가르쳐 드릴까요? 제가 출제위원이긴 했으니까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번 수능 제가 번호도 알려드릴게요. 수능 19번 문제 알려드릴게요. 예, 수능 19번 문제는요 어떤 문제가 나올 거냐면 6월 민주화 항쟁 문제가 나올 겁니다. 예, 6월 민주화 문제 정답도 알려드릴게요. 예, 정답은 직선제 개헌을 쟁취하였다. 요거 고르시면 돼요. 안 믿으시네? 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 나와요. 예, 제가 2년 전에 그 옥탑방 문제아들인가요? 예, 그 프로에 나갔는데 갑자기 정현동 씨가 선생님이 그렇게 시험 문제를 잘 찍는다면서 문제 하나 찍어주세요. 라고 방송에서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준비를 안 해갔었거든요. 뭐 나보고 문제 찍어달라고? 뭐야? 그 얼떨결에 제가 문제 찍어줬어요. 찍어주고 그게 이제 녹화였거든요. 녹화하고 나서 수능을 보는데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었어요. 한 달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아니 내가 괜히 그걸 얘기해가지고 이거 만약에 혹시 이거 안 나오면 이거 공중파 나간 건데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수능 본 그날 그냥 딱 한국사 문제 공개되자마자 바로 뒤집었잖아요. 나왔어요. 그래서 신문에 나왔어요. 옥탑방 큰별쌤 문제 진짜 나왔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신문 기사에. 근데 여러분들 제가 문제를 그래서 거기 댓글에 보면은 이거 검찰각이다. 문제를 지금 알려줬으니까 그것도 공중파 대놓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육 과정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수능 출제를 들어가면요 항상 바이블이 있어요. 그 바이블 수능 출제위원들이 펼쳐놓는 바이블이 뭐냐면 바로 교육 과정이에요. 교육 과정에 있는 문제를 내야 돼요. 만약 내가 문제를 냈는데 교육 과정에 없는 문제를 냈어. 그런데 나중에 누군가가 그걸 민원을 제기해. 이 문제는 교육 과정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 방어할 수 없어요. 그냥 잘려요. 그래서 항상 교육 과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 과정에 의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수능이 한국사 20문항이잖아요. 20문항인데 19번 문항은요. 민주화 운동 문제가 나오도록 이미 약속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민주화 운동 문제는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늘 4.19 그리고 5.18 그리고 6월 항쟁. 요 세 가지는 매년 돌아가면서 나와요. 예, 돌아가면서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이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제가 그래서 아까 부마 민주화 운동도 이야기를 할 때도 그래서 교과서 분량이 중요하다. 교과서 분량이 이게 민주화 운동 19번이 들어가기 약간 작아요. 아직까지는. 예, 그 다음에 20번 문항 알려드릴게요. 20번 문항은 통일 문제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번은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 공동성명, 노태우 정부의 남북 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 공동선언 여기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정해져 있어요. 예, 교육과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찍은 게 아니고요.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5.18 민주화운동 그 문제 한 문제를 출제할 때 배경이 되는 자료나 이런 게 있어요. 그 자료에서 여러분들은 이 YH 무역이라고 하는 단어를 듣게 될 겁니다. 자, 이 회사는요. 뭐 가발도 만들고 이제 그런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아요.
문을 닫으니까 여기서 일하고 있었던 노동자들, 그 노동자들이 갑자기 지금 해고가 된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야당 당사에 가서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할 테니까 이 회사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힘을 좀 쏟아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지 야당 당사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야당 당사의 공권력이 밀고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치를 할 때 공권력이 들어가면 안 되는 세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가 어디냐면 대학교예요, 대학교. 근데 뭐 대학교 이제 너무 쉽게 들어가더라고요. 예. 원래 대학교는 이렇게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두 번째가 어디냐면 종교시설이에요, 종교시설. 교회라든지 사찰이라든지 이런 데는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세 번째가 어디냐면 정치를 같이 하는 파트너, 야당 당사.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이게 기본적인 암묵적인 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들어가면 안 되는 곳에 공권력이 밀고 들어온 거예요. 유신체제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유신체제였고 우리는 그래서 70년대를 겨울공화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꽁꽁 얼어버린 겨울, 추운 겨울, 그 시기가 바로 70년대였던 것입니다. 여기 이제 밀고 들어간 거예요. 밀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토끼부리 하듯이 이게 토끼부리 공권이 계속 이렇게 좁은 곳을 막 밀고 들어가니까 그 과정에서 저 끝자락에 있었던 여기 이 김경숙 노동자가 떨어져요. 그리고 사망합니다. 이게 바로 그 YH 무역 사태예요. 이 모습을 보고 당시 야당 대표였던 김영삼 총재가 격노해요. 격노해서 외신 기자들한테 도대체 지금 이 외국은 뭐하냐 이 말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독재 체제를 끝장내지 않고 이 체제를 지지하는 이유가 뭐냐고 격렬하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야당 총재는 또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은 그러라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랬는데 국가 원수를 모독해? 그것도 외국 기자들한테 국가 원수를 욕해? 라고 해가지고 잘라요. 국회의원을 제명을 시켜요. 그냥 국회의원도 아니고 국회의원 야당 총재를 말이죠. 야,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니까 보세요. 그 당대를 살고 있었던 대학생들이 너무 분노한 거예요. 김경숙, 이분 어찌 보면은 내 여동생일 수도 있잖아요. 그 당시 특히 여성들은 대학이나 이런 데 잘 안 갔거든요. 이렇게 해서 공장에 들어가서 노동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의 여동생이 공권력에 의해서 죽을 수 있다는 사회, 그걸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그에 저항을 하자 자신의 파트너였던 야당 총재를 제명시키는 모습들. 아, 이거는 아니구나 라고 해서 부산과 마산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처음으로 들고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70년대 아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폭압적인 체제 속에서 찍소리 한마디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체제입니다. 아니 여러분들 지금 이게 말이 돼? 아니 치마에 누가 감히 이거 집어넣어? 내 머리 내가 할게 이게 말이 돼? 싸워야지. 지금은 그렇죠. 근데 이 당시는요 숨 한 번 쉬기도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계속 눌려왔던 거예요. 눌려오다가 자신의 여동생 같은 친구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고 야당 총재가 저렇게 제명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이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대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어납니다. 맨 처음에 1979년 10월 16일 부산대에서 도서관에서 학생들을 향해서 이야기했죠. 지금 우리가 도서관에서 취업을 하겠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을 때 우리의 여동생들은 죽어갈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이곳 도서관이 아니라 바로 광장에서 지금 이 독재와 이 억압의 체제에 대해서 틀린 겁니다라고 이야기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몇 명이 나와요. 부산들 나와요. 그 부산 운동장을 나온단 말이에요. 나왔는데 와, 그때는 뭐 SNS가 있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시위대가 점점 많아집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독재 체제에 대한 저항,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박정희 유신 체제는 유지되어서는 안 되는 체제라는 것을 모두가 다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러면서 부산대 학생들로 출발을 해가지고 부산 10월 16일 날 땅 터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마산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부산에서 지금 나왔다고 하니까 마산도 경남대 학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오죠. 이걸 우리는 바로 부산 마산 부마 항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마 항쟁이 터졌을 때 아까도 지금 김재규가 지금 발표했잖아요.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시민들까지 한데 어우러 가지고 같이 으쌰으쌰하는 분위기. 야, 이거 그대로 냅뒀다가는 진짜 전국으로 확산되겠다. 이러면 그냥 박정희 유신이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때 부산에 18일 날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마산은 위수령. 그러니까 계엄령과 위수령의 차이는 뭐냐면 계엄령은 모든 행정이며 치안이며 모든 것들을 군인들이 장악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모든 걸 다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이번에 청문회 보시면 알겠지만 그 대법 그 계엄 딱 터지자마자 대법관들이 모여서 회의했다고 그러잖아요. 회의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통과가 되면 자신들이 판결 낼 수 있는 걸 다 넘겨야 되니까 모든 걸 군인들이 넘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계엄령이에요. 그리고 이 마산은 위수령인데 위수령은 뭐냐면 치안만 군이 이제 장악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딱 때려진 거예요. 자, 이 때려진 상황 속에서 경론이 벌어져요. 중앙에서 어떤 경론이 벌어지냐면은 여러분 지금 박정희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재규와 차지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김재규는 아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본 거예요. 부산 마산의 민심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거 그대로 냅뒀다가는 이건 정말 전국적 저항으로 확산될 수 있겠다. 부산 마산이 지금 불꽃을 지금 점화시킨 거예요, 지금요. 이거는 그냥 냅두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했더니 그 옆에 있는 경호실장 차지철이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고 하죠. 뭐라고 했냐면 캄보디아도 300만 명을 밀어버렸는데 부산 마산 그냥 한 100만 명 정도 밀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탱크로 밀어버리죠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1979년 이게 지금 여러분 보세요. 10월 16일 날 부산 출발했고 18일 날 마산 출발했잖아요. 그리고 18일 날 지금 계엄 떨어졌고 20일 날 위수령 떨어졌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후에 이 군인들이 지금 진주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계속된 저항이 벌어졌고 12.6 사태가 터지지 않았다면 부산과 마산이 바로 5.18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5.18이 되는 거예요. 저는 부마 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을 따로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5.18 민주화운동을 여러분들 광주만의 일이라고 보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유신이라고 하는 체제 속에서 저항의 모습들 그 덩어리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이 있죠. 10월 18일 날 계엄이 떨어졌을 때 그 계엄군 중에 누가 들어온지 아세요? 제3공수부대가 들어와요.
여러분 제3공수부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닌가요? 아니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이번에 제3공수부대 선관이 들어갔잖아요. 그거 제3공수부대예요. 그리고 5.18 때도 들어가죠. 그죠? 그런데 그때 이곳 부산에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전두환이에요. 전두환이 와가지고, 물론 전두환이 직접적인 지휘 체계를 갖고 있던 사람은 아니지만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죠. 그래서 강경진압을 이야기하고, 그때가 그 강경진압 얘기했을 때가 12시 20분이었대요. 강경진압을 이야기하고 1시간 뒤에 실제로 진압이 이루어지죠. 이런 걸 보면 그 배우의 여전히 전두환의 모습은 있구나. 그 전두환의 모습이 5.18 광주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부마항쟁하고 5.18 민주화운동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덩어리 속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 맞습니다. 자, 여기 지금 부산에 비상계엄 떨어졌고요. 예, 그리고 여기 지금 마산역에 지금 시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부마항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아까 제가 보여줬던 11.6 사태 터진 거예요. 뭔가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았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총에 맞아서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집은 떨떨 떨고 있다고요. 우리 아빠 엄마 너무나도 무섭고 이거 무슨 일이야? 라고 이야기. 왜냐면 박정희 집권이 무려 18년이에요. 18년 동안 그냥 무소불위의 권력을 달리고 있었던 그 지존이 총에 맞아, 이게 믿겨지십니까? 얼마나 그 당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충격적이었겠어요. 우리 아빠 엄마는 무서워했고 저는 그 무서움을 처음으로 기억하고 있는 어린아이였던 것이죠. 자, 그 과정 속에서 결국 박정희 11.6 사태를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권력을 장악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지, 서울의 봄 12.12 사태 1979년 이게 다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전두환이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계엄령이 전국적으로 확산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항했던 곳이 있었죠. 그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광주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5.18 민주화 운동이 나오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 이때 이 전두환 정부 때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유신 체제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전혀 변하지 않아요. 유신 체제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 다만 집권자가 박정희에서 전두환을 바뀌었을 뿐이지 유신 체제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쭉 이어지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신문 기사가 하나 나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 보면 이게 지금 연도를 보니까 1981년 5월 28일입니다. 5월 28일자 기사 사회면이에요. 사회면인데 이 사회면 기사 잘 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70년대 여러분들 뭐 미니스커트, 장발 뭐 이런 분위기 느낌 오셨죠? 이제 80년대 분위기를 한번 보자고요. 자, 이 신문 기사 봅니다. 여기 보면은 크게 이 사회면은 지금 두 개의 섹션으로 나뉘네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와, 무슨 기사가 이렇게 사회면에 반페이지야, 반페이지.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보니까 사살로 끝난 곰 난동 40일. 곰이 동물원을 탈출한 거야. 탈출해서 막 다닌 거죠. 그래서 여기 기사를 보면은 어떻게든 이 곰을 살리고 싶었어. 곰도 생명이 있으니까, 곰도 생명체니까 어떻게든 살리고 싶었어. 그런데 결국 너무나도 아쉽게 결국 총을 쏴가지고 죽인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알겠지만 너무 아쉬워. 저 사임에 보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보이시죠? 예, 너무 동물원에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쁨을 줬던 곰이 죽은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사회면에 그 반을 실어가지고 이 곰을 애도하는, 슬퍼하는 이런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쪽 이제 반을 지금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반을 차지한 기사인데, 자, 이건 뭐냐면 이쪽 오른쪽과는 좀 다른 기사입니다. 이거는 한번 봅시다. 새벽부터 국풍 인파 장사진. 자, 이게 뭐냐면 나 또 기억난다. 우리 아빠랑 이 국풍 80일
예, 국풍 80일을 서울 여의도에서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단군 이래 이 땅에서 가장 큰 축제가 뭐였냐면 조선 후기 정조 때 화성행차, 그게 가장 큰 축제였어요. 행행이라고 해서 가장 큰 축제. 그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찾으러 가는 그 화성행차의 기록을 깬 축제가 있어요. 우리 반만년 역사 이래. 그 축제가 뭐냐면 바로 국풍 80일이에요. 여의도에서 정말 전국에 있는 모든 음식점,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기회, 춤, 풍악, 뭐 이게 다 집합을 해서 진짜 와, 떠들썩했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저는 직접 그 안에 있었어요. 야, 태어나서 이런 경험 처음이었어요. 너무너무 화려한 거예요. 여기서 퀴즈 한번 내겠습니다. 이 국풍 81로 인해서 전국으로 아주 유명해진, 사람들한테 익히 알려진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 음식은 무엇일까요? 자, 익스프레스 카드 갑니다. 자, 이게 국풍 80일 때 원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전 국민들이 다 알게 된 음식이 하나 있어요. 왜냐면 이곳에 사람들이 다 모였거든. 자, 이 어디 오셨어요? 마산요. 마산. 좋습니다. 자, 이 음식은 나는 너를 안다. 맞출 수 있겠어. 이 음식은 무엇입니까? 충무김밥. 충무김밥. 정답. 아, 예,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충무김밥. 이때 요상한 김밥이네. 속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게 쌀만 이렇게 말아놓은 거야. 그런데 그 오징어를 이렇게 찍어 먹네. 야, 이거 뭔데 이렇게 맛있냐? 라고 하면서 그때 충무김밥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게 됩니다. 또 있어요. 두 번째. 아니, 그건 내가 얘기할게. 두 번째 많이 알려진 게 뭐냐면 전주 비빔밥. 이게 이럴 때 이 쿠폰 다 모든 음식들이 모여가지고 맛을 본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런 음식들이 왜냐면 그 당시에는 SNS 이런 게 없잖아요. 오프라인 아닌 이상은 알릴 방법이 없는데 이걸 다 모아놓으니까 알아버린 거예요. 엄청났습니다.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이 국풍 인파 장사진, 저 국풍 인파 속에 제가 있었어요. 정말 저 치어 죽는 줄 알았어요.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사회면 반반을 지금 장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한쪽은 지금 곰을 살렸어야 되는데 그 곰의 생명이 귀한데 곰을 죽인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그 사회기사 반. 그 다음에 한쪽은 축제. 축제의 분위기. 정말 떠들썩한 이 대한민국의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신문 기사에서 놓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칠해진 아주 작은 기사가 있습니다. 위쪽에는 곰의 죽음을 너무 안타까워하는 기사, 저쪽에는 지금 축제 분위기를 묘사하는 기사. 근데 그 맨 아래에 그냥 읽기에는 너무 작은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기사를 한번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생 1명 절명. 구호 외치다 떨어져. 27일 하오 3시 20분쯤 서울대 도서관 5층에서 동교 서울대 경제학과 4년 김태훈 군이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김 군은 이날 도서관 5층 창문을 열고 아래에 있던 학생들을 향해 선동적인 구호를 외치다가 아래로 떨어져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기던 중 하오 3시 32분쯤 숨졌다. 학교 당국은 김 군이 떨어질 당시의 상황을 조사 중인데 투신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분들, 이 서울대생이 지금 도서관 5층에서 창문을 열고 밖에 있는 학우들을 향해서 보면 알겠지만 여기 선동적인 구호를 외쳤대요. 열고 선동적인 구호를 외쳤대. 그 선동적인 구호가 뭔지는 쓰질 않았어. 그냥 선동적인 구호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구호의 이미지가 있어요. 어떤 구호였냐? 여러분들, 이 날이
81년 5월 28일이에요. 5월 28일이 어떤 날이냐면 바로 그 전날 5월 27일 광주가 계엄군에 의해서 진압된 날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1년이 지나자 이 학생이 문을 열고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한 학생이 외칩니다. 바로 작년 1년 전 너무나도 많은 민주시민들이 총에 맞아 죽었던 날 그날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구호를 외쳤던 거예요. 기억해 달라고.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곰의 생명이 이렇게 가슴이 아플 정도로 사회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곰의 죽음과 한 사람의 죽음이 이렇게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 시대가 80년대예요.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나중에 87년도에 오면은 결국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죠. 이때도 여러분 놀라웠죠? 그 기사가 그냥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똑바로 얘기해! 라고 책상을 땅 치니까 갑자기 심장마비 죽었대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거짓말로 정부가 해낸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79년도 이 부마 민주항쟁으로 시작됐던, 그러니까 유신체제된 저항이잖아요. 그 유신체제된 저항이 5.18을 거치면서 지금 그 유신체제의 그 본질을 잇고 있는 전두환 정부의 정당성이 없음에 이 에너지가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신체제를 정리를 못했어요. 게다가 그 유신체제의 거의 본질과 다를 바 없는 이 군부 정권, 이 전두환 정부가 사람들 죽여놓고 지금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충격적인 선언까지 해버리네. 1987년 4월 13일 날 계속해서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뽑겠대요. 이걸 우리는 4.13 호헌 조치라고 하는 것이죠.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거야. 너희들은 뽑을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체육관에서 박정희 유신체제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우리도 체육관에서 대통령 뽑겠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자, 부산 마산 5.18 박종철 고문치사 이어지는 그 흐름 속에서 결국은 부산 마산 5.18 박종철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라고 사람들이 드디어 광장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1987년 6월 항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1987년 6월 항쟁은요, 그냥 혼자 있는 민주화 운동이 아니에요. 그 6월 항쟁의 출발은 부산 마산 부마 항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부마 항쟁부터 출발해서 5.18을 관통하면서 6월 항쟁으로 온 거예요. 이제까지 그 자유와 그 인권 유린에 대한 그 불만들이 계속 쌓이면서 결국은 터져버린 게 바로 1987년 6월 항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국적인 시위로 확산이 됩니다. 여러분들 1987년 결국 6월 항쟁으로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뽑는 박정희 정부에서 출발했던 유신체제,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뽑는, 국민이 뽑지 못하는 그런 정치 질서가 종말을 구했습니다. 87년 항쟁 이후로 이제 우리는 대통령을 우리가 뽑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87년 이후에 대통령을 우리가 뽑는 이 체제를 지금까지 30년 넘게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대통령 되면, 대통령 선거되면 도장 찍어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저도 대통령 선거했어요 라고 알리는, SNS에 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이 공간의 출발이 언제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셨잖아요. 바로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뽑는 이 체제된 저항의 깃발을 가장 먼저 올린 곳, 그곳이 바로 부산과 마산 부마 항쟁이었다는 겁니다. 그 부마 항쟁과 5.18을 관통하면서 6월 항쟁이 완성된 거예요. 부마 항쟁부터 6월 항쟁까지 저는 하나의 덩어리로 봅니다. 그 덩어리 덕에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2025년 공화국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알겠지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요, 굉장히 취약한 거구나 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게 민주주의구나 라는 것을 아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의 주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오고 있습니까? 국민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가지고 있는 것만 기억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민주공화국에서 민주시민으로 산다는 거, 그거는요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뭘 하라는 거예요? 책임도 지라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는요 민주공화국 시민들이에요. 그 민주공화국 시민의 자세는 뭐냐면요, 아니 그런 권력 갖고 있잖아요. 모든 권력은 나로부터 나온다면서요. 그럼 책임져야죠. 누가 해주겠지? 자격 없어요. 누군가 해주겠지? 자격 없어요. 왜? 아니 권력을 갖고도 누군가 해주겠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민주공화국 시민이란 민주주의를 직접 본인이 지키는 겁니다.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민주주의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구경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권력이 있다면서요. 당연히 책임도 져야 되겠죠. 제가 사실은 너무 충격을 받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저는 예전부터 5.18 그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이 부마 민주화 운동부터 전 출발을 해요. 저는 늘 왜냐면 이걸 뗄 수가 없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저는 이게 누가 전라도 광주만의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5.18은 이곳 부산과 마산이 될 뻔했어요. 그게 어떤 사건들을 거치면서 그 광주로 갔을 뿐이에요. 그 시대 정신, 유신 체제에 대한 저항, 체육관을,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뽑는 이 체제에 대한 저항, 이 저항이 계속 덩어리 지어오면서 6월 항쟁까지 이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체제의 첫 페이지 부마 민주화 운동. 그런데 부산과 마산에 부마 민주화 운동 기념관이 없대요. 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전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 와서 뭐 그런 촬영을 하나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요. 그런데 부마 민주화 운동 기념관이 없대요. 와, 너무 저는 참담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지만 민주공화국에서 민주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들의 앞선 세대가 우리에게 주었던 민주주의의 선물을 잘 기억하고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는 역할,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제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곳 부산 마산 어딘가에서 이 부마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는, 이 부마 민주화 운동으로부터 2025년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음을 알려주는 그런 곳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야기되는 그 헌법 정신, 혹시 만약에 민주화 운동 얘기 들어간다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리되는 게 아니거든요. 부마 민주화 운동부터 출발해서 5.18을 거쳐서 6월 항쟁까지 이어지는 이 민주주의의 대장정의 서사를 우리가 헌법에 씹어 넣으면서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앞선 세대들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왔는지, 피 흘렸는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3.15 의거 부마 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 고맙습니다.